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따뜻한 나눔 2주의 책 예술인의 시선으로 보고 예술인의 오감으로 느끼면서 유럽 예술의 탄생지를 산책하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2주의 책은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을 품고 오신 조각가 한광우 바오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광호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작가님. 네. 예, 우선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 인사해 주시죠. 네, 현재 시각예술 작가로 활약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책을 쓴 작가로 온 한광우라고 합니다. 오, 목소리가 뭔가 낭만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 방송으로 듣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도 굉장히 편안하게 듣기 좋은 목소리의 작가님이 또 멋진 머플러를 하고 오셨고 사실 라디오가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 이탈리아를 한 바퀴 딱 돌면서 작가님이 어떤 인솔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산책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 와주셨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잘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은 들어주시고 또 이탈리아에 있는 미술 중에 저는 이곳 그리고 이 작품 좋더라 추천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인솔이나 큐레이터랑 얘기 나눌 때 그 입구에서 좀 열어주시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뭐 산책을 나서는 소감이랄까? 사실은 저는 책을 쓸 때 책이 저의 분신처럼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 나가시면서 물론 우리가 실제로 작품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탈리아를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인솔자가 없더라도 이 책 한 권이면 이탈리아 산책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혼날 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예. 혼날 것 같고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매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커피,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라고 하는 그 커피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피자, 뭐 파스타 뭐 이런 일상적인 음식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미술을 어느 시대부터 언제까지 책으로 써야 하느냐.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대 로마 조금 더 앞서가면은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미술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뭐 신고전 뭐 등등 거의 2000년에 가까운 미술들이 이탈리아라는 작은 반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묶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예. 사실 그게 또 이탈리아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또 저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탈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뭐 음식들도 있겠지만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미술 빼놓을 수 없다. 예술과 미술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 그곳의 이야기들 미술을 책 한 권으로 담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담아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작품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그리고 작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에겐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는데요.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일단 가장 어려웠고요. 2000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일단은 정말 힘들었던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제가 또 빼놓기 싫은 욕심나는 부분까지 좀 넣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하신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분 덕분에 덜어낼 수 있는 걸 덜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여정을 잘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 책과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제 미술관 산책을 가볼까 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여행이나 산책을 떠날 때 작은 준비물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가짐도 중요할 거고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여행, 산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미술 작품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오래 봐야 될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는 체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작품을 대한다라는 건 저는 열린 마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건강한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라고 하는 고정관념보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열린 마음을 갖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한광우 바오로 작가님과 함께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2000년 가까운 그 고대부터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 또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회화, 조각 작품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떠나볼까 하는데 네. 팔라초 마시모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끌어 주시죠. 저는 140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 작품들의 탄생의 배경에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로마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미술을 먼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처음으로 이제 팔라초 마시모라고 하는 미술관, 그곳의 미술 작품들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팔라초 마시모. 아까 약간 현지 발음으로 팔라쏘 마시모 이렇게 합니까?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예,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팔라초 마시모? 팔라초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팰리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 혹은 궁전, 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건물, 뭐 빌딩, 뭐 이 정도 도심 내에 있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시모 앞에 붙은 그런 뭐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의 뭐 설립자라든지 뭐 주인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따서 만든 건물이 되는데요. 팔라초 마시모도요, 처음에 이제 개관한 그 건물을 이제 구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마시모란 사람이 산 건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시모 씨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7 전시실을 제일 애정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7 전시실은 사실 미술관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시실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2개의 작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첫 번째 작품은요, 이제 그리스 군주의 초상 조각상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뭐 두 번째는 휴식 중인 권투 선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재료가 청동이라는 점에 있죠. 우리가 조각상, 뭐 조각 하면은 을에 청동, 뭐 돌, 뭐 이런 것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청동 조각상들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양 미술사의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이 이제 중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서양의 종교가 신화 이야기들의 신들 중심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문화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특히나 청동으로 된 이교도 신들이죠. 중세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 이교도 신들의 조각상들 많이 있는 부분 파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청동 조각 같은 경우에는요, 녹여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녹여져서 없어졌습니다. 녹여져서 없어졌다. 네. 예. 그런 지점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청동 조각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것들 중에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더 귀중한 맞습니다. 작품이란 얘기겠죠? 네네.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러하고요. 그리고 뭐 작품이 재료만 좋다고 해서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실제로 작품을 바라봤을 때 이 위압감 같은 것들을, 그런 느낌들이 조각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 우리가 거의 2000년도 훨씬 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뜻은 결국에는 저희가 2000년 전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또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바오로 작가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미술관에 가면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을 만나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얘기를 들으니까 하게 됩니다. 네. 7 전시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리스 군주의 초상 조각상, 그리고
휴식 중인 권투 선수입니다. 예, 그래요. 뭐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게 더 매력적이라는 더 귀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한 번 더 검색해 보시고 나누면 좋겠고요. 이 팔라초 마시모 산책을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았으면 하는 지점 정도 딱 하나 정도 딱 짚고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근데 사실은 팔라조 마시모에는요 그리스 로마의 조각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모자이크가 있고요. 음.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예, 달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죠. 지금 현재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에는요. 1582년 이제 그레고리오 13대 교황이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요.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었었죠. 우리가 흔히 365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종 황제 때 처음 시작됐으니까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런 달력의 시작점을 이제 또 이곳에서 파편으로 남아 있는 조각들 사실 볼품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달력의 시작점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의미 있고요. 또한 모자이크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자이크의 이 섬세함 같은 것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뭐 글래디에이터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검투사 그리고 뭐 동물 그리고 까베 까넴이라고 하는 이제 글귀가 써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개조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되게 네. 있어 보이는데. 네. 예.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모자이크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뭔가 뭐 신화 내용 뭐 황제의 얼굴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아라고 굉장히 해서 조금- 고고하고 그렇습니다. 고품격일 것 같은 그런 네네.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래요. 개조심이라니. 네. 가만히 듣다가 저도 빵 터지게 되는데, 자 그래요. 모자이크까지 소개를 해주시고 팔라초 마시모로 일단 맛보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 이쯤에서 우리 한광우 바오로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 곡 듣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어떤 좋습니다. 곡일까요? 이탈리아 노래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학연수 시절에 저희 어학원 선생님께서는 늘 이탈리아어 노래를 듣고 받아적기를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알게 된 지노 파올리라고 하는 그 가수의 띠 라쇼 우나 깐조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당신에게 노래를 하나 남기겠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 깐쪼네가 무슨 뜻이죠? 깐조네는 노래. 그렇죠?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노래 마치 바오로 작가님이 직접 부른다고 생각하는 노래로 상상하고 같이 들어도 좋겠습니다. 예, 지노 파올리의 띠 라쇼 우나 칸촌에 함께 들을게요. 그래서 그 시험 듣고 쓰기를 잘 보셨을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 지노 파올리 노래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자꾸 이탈리아 랩을 소개해 주셔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거기도 쇼미더머니가 있군요. 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탈리아 랩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랩까지 있을 줄이야. 네. 이탈리아어를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그리고 또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 이 책을 쓰신 한광호 바오로 작가님과 오늘 2주의 책 나누고 있고요. 이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팔라초 마시모를 한번 싹 돌았잖아요. 네. 근데 이 마시모 이분이 또 수도에 소속된 분이었다고요? 네, 그 마시모라는 이름 이탈리아의 굉장히 흔한 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이제 마시밀리아노 마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의 수도사셨죠. 1900년대 전후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요. 교육자 역할을 하시다가 이곳을 이제 기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미술관 건물로 사용하게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가톨릭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수도회죠. 예수회. 네. 이 예수회의 막시모 수사님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바티칸 미술관 산책하겠습니다. 사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신비롭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은총이 막 가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데요. 사실 바티칸 미술관 자체가 과거에는 교황님들께서 기거하시던 공간 또 과거에는
재판하시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이런 복합 건물로서 사용하던 공간이 이제 현재 바티칸 미술관으로서 변화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바티칸 미술관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감상하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곳일 텐데 우선 회화관부터 좀 들러볼까요? 바티칸 회화관에는 다빈치가 그린 예로니모 성인 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예. 그리고 까라바쪼의 뭐 십자가의 내리심 이런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베르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조각가의 예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 라파엘로의 작품,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바티칸 미술관을 떠나는 발길을 이제 붙잡게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 까라바초의 십자가에서 내리심 같은 작품이나 뭐 복제이긴 합니다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좀 더 머물게 되기도 하고요. 또 라파엘로 얘기하셔서 그런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는 아는 얼굴 찾기도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선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요, 바티칸 회화관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그러면? 스탄자 델라 세냐투라,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한국말로 굳이 해석해 보냐면 뭐 법원의 방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뭐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사용하시던 뭐 종교 관련된 법원이 그쪽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방을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한 공간에 이제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 회화관에 있지 않은데요.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은요. 실제 라파엘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또 작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은 미켈란젤로 찾기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고대 철학자들이 쭉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면서 경쟁 관계였던 미켈란젤로도 볼 수 있는 아테네 학당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직접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스티나 성당, 시스티나 경당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교황님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려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천장, 벽면 한쪽을 보시면은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작품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제대가 있는 벽면 한쪽에 그려져 있는 대형 벽화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작품을 봤을 때의 인상은요, 일단 크다. 정말 크다. 실제로 작품의 사이즈가 높이가 12m가 되고요, 폭은 13m 가까이 되는 굉장히 이제 거대한 벽화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작품의 벽면에는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하늘이 표현이 되고요. 그 앞에는 약간 불그스름한 인체가 이제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유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관들의 미술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곳을 살짝 저희가 돌아봤고, 자, 이쯤에서 이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 중에 한 대목을 한광우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실 텐데 어느 작품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로마의 카피톨리니 박물관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까라바쪼의 작품 행운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을 그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느꼈던 감상을 한번 이번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로마로 향한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는 라틴어 카프트 문디로 불렸던 도시답게 수많은 여행객들은 로마라는 두 글자에 가슴 뛰기도 하고 동시에 악명 높은 소매치기에 다른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밀라노에서 훈련받던 화가 까라바쪼가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595년에 그린 행운에서도 젊은 까라바쪼가 창작력을 불태우던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운을 빕니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작품 행운은 로마 방문에 행운을 가진 여행자에게 뒤따를지 모를 불운을 경계하도록 한다. 이 그림은 까라바쪼에게 성공운을 열어주었다. 작품 완성 후 머지않아 동일한 제목으로 또 다른 주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작가들이 행운과 불운이 공존하는 이 그림을 각색하여 그리고자 동참하였다. 115 곱하기 150cm의 작은 캔버스는
관람객을 여전한 흥분과 긴장, 감정이입으로 이끈다. 한 소녀와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 옷을 입고 긴 칼을 찬 다소 허세스러운 소년이 보인다. 소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어린 집시 소녀의 달콤한 미소는 머지않아 불운으로 끝날 짧은 인연을 암시한다. 소년은 손금을 봐준다며 호기심을 자극했고 우연히 만난 이국적인 집시의 미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어 반지 낀 손을 기꺼이 내주었을 것이다. 짧은 속삭임을 끝으로 그녀가 저 멀리 떠나간 후에야 오른손 중지에 있던 반지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느끼는 소년. 젊은 날 한 가지 인생의 교훈을 얻은 행운의 하루였을 것이다. 까라바초도 1990년대 로마에서 작가로 활약하며 그림과 같은 행운을 맞이한 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그날의 불운을 행운으로 애써 생각했을까 멋대로 상상도 해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그림을 바라보면 어리숙하게만 보였던 소년에게서 왠지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나도 한때 저렇게 당했지 라는 결연한 눈빛이 읽히기도 한다. 그리고 허리춤에 칼에 닿은 왼손이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도 하다. 어떤 작품은 미술사적인 가치로 혹은 유명세로 때로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 관객의 시선을 끌어모은다. 하지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이 그림은 저마다의 경험을 토대로 바라보고 상상하도록 하는 일상적인 마력으로 갈 길 바쁜 여행자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네, 카라바초의 작품입니다. 행운, 행운을 빕니다라고도 우리가 말하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 한광호 바오로 작가님의 직접 저자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관 산책을 쓰신 한광호 바오로 작가님과 오늘 2주의 책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책의 일부를 들으면서 작품을 봤는데 2주의 책 가족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카라바초 행운만 쳐도 나오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네. 작가님의 글과 함께. 지금 바티칸의 근위병이랑 거의 군복 디자인이 같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흔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맞아요. 보라색, 약간 붉은기 돈 노란색, 맞아요. 그리고 틈으로 보이는 약간 붉은색 그런 것들과 이제 음. 뭐 검정색으로 된 모자, 뭐 신발 이런 것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디자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까라바초가 활약하던 1600년대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활약하던 1500년대 중반 이거 시기를 비교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유사한 시대의 옷차림이다 보니 굉장히 흡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확실히 미술 작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전 사람들과의 소통과도 다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 여행을 작가님의 인생을 더해 떠나 보면은 네. 작가님이 제일 오래 생활하신 곳이 밀라노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계셨었습니까? 9년 있었습니다. 9년이나 계셨군요. 네. 와, 그럼 이 얘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밀라노에서 생활하시면서 만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공부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된 작품도 있을 거고 작가도 있을 거고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프란치스코 아예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프란체스코 아예츠라고 하는 작가는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1800년대에 활약을 하던 고전주의 혹은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많은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작가들을 떠오르시다 보니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작가는 좀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학을 오기 전에는 몰랐던 작가인데 실제로 작품을 보고 나서는 이 색감 그리고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작품에 대한 영감, 좋은 기분을 주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아예츠를 좋아하시고 그 작품도 좋아하시는데 뭐 작품 중에 하나 정도는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품의 표지에는 프란체스코 아예츠의 명상이라는 작품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프란체스코 아예츠의 작품은 이제 마초라고 불리우는 작품인데요. 마초요. 마초.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예. 네. 남녀가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요. 보통은 제가 앞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한 그 클림트의 키스를 맞습니다. 떠올리는데 이 아예츠도 키스라는 네. 마초라는 작품이 있군요. 마초입니다. 음. 네. 사실 프란체스코 하이츠가 제가 뭐 앞서서 예쁘다, 색깔이 좋다, 뭐 감정 표현이 낭만주의적이라서 굉장히 뭐 좋다라고 하는 이런 조형적인 것,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프란체스코 하이츠를 제가 좋아하는 더 큰 이유는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저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점입니까? 프란체스코 하이츠가 활약하던 1800년대는요. 많은 유럽 국가가 그랬듯이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격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하면 흔히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독립국가로서 오랜 시간을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탈리아는 1861년에 생겨난 신생 국가죠. 그 이전에는 뭐 교황령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는 뭐 밀라노 공국, 뭐 혹은 뭐 토스카나 공국, 뭐 다양한 공국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던 시기가 대부분이었고요. 1800년대 그리고 많은 시대에 있어서 뭐 이탈리아의 대부분 지역들은요 사실 침략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프란체스코 아예츠가 활약하던 이제 1800년대에는요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당대 이탈리아 반도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제 침략의 역사는 그만, 우리도 도시국가로서 이렇게 분열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일제 시대를 경험해서 그랬죠.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열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황령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예술 작품에 있어서도 낭만적으로 흐른다.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들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프란체스코 아예츠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탈리아인의 단합, 통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많이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우리도 동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대한독립 만세. 네네. 예,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만의 어떤 민족의 하나 화합을 바랐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이 지금 이 프란치스코 아예츠의 작품과 그리고 작가의 마음과 다 있어서 좀 정감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밀라노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좀 이곳을 둘러보고 작품을 본다면 좋을 만한 꿀팁 하나 정도 더 얹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생 시절 혹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작가의 시절에는요 미술관도 좋아했지만 오래된 건물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좋아하던 성당이 한 곳 있었는데요. 밀라노의 이제 심플리치아노 바실리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심플리치아노는 성인, 뭐 밀라노의 주교님이신데요. 그곳이 지금도 로마 시대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뭐 로마네스크 뭐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조금씩 증축되면서 이제 지어진 아주 예스러운 성당인데요. 한 번은 밤에 그 지역 근처를 지나다가 성당에 웬일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죠. 높이가 거의 20m 되는 성당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제대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미사가 끝났는지 이 긴 초 위로 연기가 이렇게 막 하늘 위로 올라간 듯한 느낌을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작품에도 많이 영감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내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죠. 우리가 미술관 산책을 떠나고 있고 네. 이름난 작가들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일상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바오로 작가님도 그래서 오래된 건물 또 오래된 성당 안에서의 굉장히 일상적인 미사가 끝난 뒤에 초가 꺼진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 주일 미사 드리면서 미사 안에서의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은 또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에 힘을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당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산타 펠리치타라는 성당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산타 펠리치타 성당에는요 폰토르모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까 프란체스코 아예츠의 작품에서 색감이 아름다웠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움을 이제 폰토르모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늘 의미 있는 작가로서 이제 남아 있었는데요. 그의 작품을 이제 피렌체에서 처음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이제 벽화로 있는 작품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당시가 이제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막 성당들도 잘 문도 안 열고 막 미술관도 뭐 홈페이지에 설명과 달리 막 닫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을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뚫고 왔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머지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보면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1시쯤에 연다고 써있던 성당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에 있던 레스토랑의 분에게 물어봤죠. 여기 성당 안 여시냐?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신부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늦게 오신다. 기다려라. 진짜 기다렸죠.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다행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던 작품 폰토르모의 이제 작품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성당 안이. 이탈리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요. 미사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실내 조명의 전부예요. 자연스럽게 벽화의 그림은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인다, 어렵다,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이제 옆에 계시던 우연찮게 또 계시던 할머니 봉사자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 들었더니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기 1유로 넣어. 그러면 여기 엄청 밝아져. 제가 진짜 저기 뭐 돈통 있네라고 이제 발견을 해서 1유로를 딱 넣었더니 그 순간 성당 전체가 정말 환하게 밝혀지더라고요. 봉헌금을 내면은 불이 켜지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봉사자분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몰랐었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냥 작은 자비 실천을 했더니 불이 밝혀지는. 네. 그리고 또 보고 싶었던 성화를 보면서 은총도 느끼시는. 네. 예, 그래요. 자코모 다 폰토르모라고 하는 폰토르모의 작품들인 건데 한 작품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방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가졌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 어떤 네네. 작품? 저는 말씀드렸던 산타 페리치타 성당에 있는 이제 작품 중에 하나 대표적인 작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폰토르모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과 뭐 성모 마리아의 슬픔 이런 것들이 표현된 작품인데요.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환상적인 색감으로 사실 슬픈 이야기지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피렌체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피렌체 두오모죠. 두오모죠. 돔 부분을 완성한 건축가가 이제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인데요. 이 폰토르모의 십자가의 내리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타 페리치타 성당의 이 그림 있는 소성당 부분 역시도 이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작은 성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건축가까지 짚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1527년의 작품이네요. 폰토르모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저도 눈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사선 시기에 우리가 무조건 기도와 묵상 그리고 단식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아름답게 살아가자. 그 본연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아름답게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어떻게든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9시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하면서 어땠는지 간단한 소감과 함께 우리 두 번째 한광우 바오로 작가님의 추천곡까지 듣겠습니다. 원래 저는 미술 작가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말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술 작품이 그리고 미술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 가야만 늘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것에 대한 관심들, 우리 주변에 대한 뭐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또 유명한 것, 너무 또 대단한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 책도 뭐 저의 분신으로서 하나의 분신이죠. 분신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남겨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곡은요? 추천곡은 아까도 이제 추천을 했던 지노 파올리라고 하는 가수의 사포레디 살레.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소금의 향기, 네, 바닷가의 향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노 파울리의 사프레지 살레 이 곡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오늘 북셰프이자 작가였습니다. 한광우 바오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까지 이 책 받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